안녕하십니까. C언어 7번째 시간, 자료형 2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형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자료형의 종류,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정수형에는 이 캐릭터, 쇼트, 인트, 롱 같은 각 크기,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형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실수에서는 플로트, 더블, 롱 더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실수를 다루는 그 메모리의 크기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자료형에서 연속을 이어서 사인드라는 거하고 언사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사인드와 언사인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 크기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쇼트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쇼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크기의 범위가 2바이트로 정해져 있죠. 근데 2바이트보다 더 큰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언더플로우라든가 오버플로우 그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스키 코드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형이 그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트였다가 인트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인트였다가 더블로 변한다든가 그런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드와 언사인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정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사인이고 양수만을 2배 늘려서 사용하는 형태가 언사인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수형의 캐릭터, 쇼트, 인트, 롱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이런 타입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타입의 기본적인 크기는 캐릭터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도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에서는 4바이트를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를 차지하는 자료형이었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사인드예요, 그냥. 예, 우리가 명시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디폴트의 크기가 사인드입니다. 그래서 사인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서부터 127까지 숫자를 우리가 정수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2,768서부터 32,767, 마이너스 21억 7,483만 6,448서부터 21억 4,748만 3,640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데 언사인드라는 게 있어요. 언사인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료형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쇼트라든가 인트라든가 롱을 정의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음수의 값이 없어집니다. 음수에 해당하는 값이 없어지고 이 음수에 해당하는 값이 어디로? 양수로 붙게 돼요. 즉 0서부터 127 플러스 128만큼 그러면 총 몇? 255겠죠. 255까지 우리가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쇼트도 마찬가지예요. 음수인 영역의 메모리 크기를 양수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32,767 플러스 32,768을 더한 수치만큼 메모리 크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드와 언사인드, 사인드는 기본적인 디폴트 크기고요. 그 범위고, 다음에 언사인드는 음수를 양수화시켜서 사용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인드는 특별히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사인드고요. 언사인드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int형 사인드를 선언할 때는 signed int i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igned를 생략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unsigned를 할 때는 unsigned int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지 얘를 생략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된다? signe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쭉 오늘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료용,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코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플로우하고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지정한 그 자료형 크기보다 작거나 큰 경우 데이터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오버플로우 현상 또는 언더플로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캐릭터형은 사인드일 경우에 마이너스 128서부터 127까지의 정수형을 담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128을 담았어요. 어떤 수가 캐릭터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27은 담길 수가 당연히 있죠. 근데 얘를 128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127까지만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그 영역에 128을 담았기 때문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코드를 보면 캐릭터형의 넘버 언더, 넘버 오버가 있는데 넘버 오버부터 봅니다. 넘버 오버에 127까지 담을 수 있는데 128까지 담았어요. 128을 담았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28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캐릭터는 마이너스 127서부터 128서부터 127까지 담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128을 담았으면 넘쳐나요. 넘쳐나면 음수 작용에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서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하나 넘쳤어요. 9가 됐어요. 그러면 127인데 129까지 이만큼 커진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7 이거는 어떻게 결과물이 마이너스 127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버플로우가 되고요. 그럼 언더플로우는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겠죠. 언더플로우는 마이너스 원래 128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자료형에 내가 마이너스 129 넘쳤죠. 그러면 이거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순환되니까 돌아와서 127로 그 데이터는 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는 데이터가 지정한 자료형 크기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데이터가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데 어떻게 변질된다? 순환해서 다음 숫자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숫자로 나타낸 거. 우리 그 정수형은 캐릭터,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자, 얘는 당연히 숫자니까 정수형이란 거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캐릭터형이 어떤 거냐면 나는 캐릭터를 쓰겠다. 문자 하나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캐릭터형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정수형에 우리가 포함을 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 있는 문자를 갖다가 키보드에 있는 문자를 갖다가 컴퓨터가 문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컴퓨터는 단지 뭐만 인식할 수 있다? 0 내지 1만을 인식을 합니다. 0 내지 1만을 인식을 하는 컴퓨터에다가 이런 캐릭터 문자를 갖다가 넣는다 하면 컴퓨터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코드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고 그래갖고 미국의 어떤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 협회. 거기서 A에 해당되는 정수형은 숫자로 어떤 거다. B에 해당되는 거 어떤 거다. 이 코드를 보면 N이죠, N. N은 숫자로 78로 정의를 한다. 만약에 여기에 N이 있다. 그러면 이 코드는 정수로 78로 정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자를 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을 해 놓은 것. 그걸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그러는데요. 아스키 코드를 그럼 우리가 다 외우고 써야 되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요거 URL을 갖다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위키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내려보면 출력 가능 ASCII 문자표 이렇게 나와죠. 여기 보시면 모양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도 심볼릭 리터럴 상수로 해서 문자로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에 있는 문자는 모두 다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우리가 친숙한 A, B, C, D 있죠. 여기 있죠. 요거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값은 N 여기 이렇게 10진법으로 78이다. A는 65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게 봐야 될 일이 있을 때 보게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걸 볼 일이 없는 게 이걸 갖다가 캐릭터를 담고 있는 변수를 이렇게 C로 문자 서식 문자 C로 출력을 하면 담겨져 있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N으로 출력이 되지만 이걸 정수형으로 D입니다. D 정수형 서식 문자죠. 정수형으로 출력을 해보면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ASCII 코드 값, 정수형 10진법 코드 값으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굳이 저 표를 보거나 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자료형 변환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형이 자동 또는 강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형 변환, 자료 형 변환인데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는 형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강제로 변환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트가 있고 더블이 있습니다. 자, 인트형보다 더블형이 더 메모리에서 크기를 차지하는 크기가 더 크죠. 그래서 I 타입과 D 타입이라고 변수명을 정해놨는데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234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타입이 이종 간의 타입이 있을 때 I 타입과 D 타입을 더하는 연산을 했어요. 그럼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은 그냥 암산해보면 11.234일 겁니다. 자, 11.234인데 이거는 그러면 정수형일까요? 실수형일까요? 당연히 실수형이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정수형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했어요. 물론 실수형 갖고도 데이터를 연산을 했지만 정수형도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종 간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의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큰 거 데이터 메모리가 큰 녀석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과 실수형을 하면은 실수형으로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서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연산이나 어떠한 프로그래밍에서 자동적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 변환이 되는 걸 우리가 자동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강제로 한다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N1과 N2가 있습니다. 1, 2라는 인트형 자료형이 들어가 있고요. 리졸트는 더블이에요. 자, 리졸트가 있는데 N1 나누기 N2예요. 그러면 1 나누기 2니까 0.5가 되겠죠. 그럼 실수형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리졸트는 N1 나누기 N2를 했는데 리졸트는 더블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0.5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시면 결과물을 보세요. 리조트 첫 번째 결과물 이거죠. 그죠? 결과물 이건데 0.0000으로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암산을 해보면 0.5가 나와야 되죠. 근데 0.000이 나와요.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C 갖고 코딩을 할 때 L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정수형이죠. 첫 번째 연산이. 연산 순서를 보면 N1 나누기 N2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을 한 걸 갖다가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리졸트에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수형에서 정수형을 나눴어요. 그러면 0.5가 아니라 결과물은 어떻게? 정수형이 나오는 거예요. 즉 0.5에서 0.5를 버리고 뒤에 숫자를 버리고 0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0.5일 겁니다. 자, 근데
얘도 정수형, 얘도 정수형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정수하고 정수하고 연산했으니까 결과물 어떻게? 정수만 나타내야지. 그리고 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0.5를. 뭐만 남겨요? 정수형. 0만 남기는 거죠. 그냥. 그죠? 그걸 갖다가 0인 리졸트 그럼 0이 담겨 있습니다. 0이 담겨 있는 거 갖다가 LF 롱 타입 그 데이터 타입 자료형으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0이 담겨 있는 걸 갖다가 아무리 정수형으로 이제서야 0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0.000으로밖에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로 정수형과 정수형이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연산이 되었을 때 강제로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더블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형은 인트형보다 자료형이 더 크죠. 그러면 결과물이 더 큰 쪽으로 가게 돼서 리졸트가 자연스럽게 0.5 실수형의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료형을 강제로 가로를 이용해서 타입을 바꿔주는 것, 이걸 우리가 강제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인드, 언사인드, 오버플로워, 그 다음에 언더플로워,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를 자, 한번 그 중요한 내용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 C라는 걸 갖다가 제가 했고요. A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는 1을 담아볼까요? 그 다음에 int형 i는 10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롱 해볼게요. 롱 l은 100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수형도 있었죠. 플로트 플로트는 실수형이니까 1.234까지 담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더블형 실수형에서 많이 쓰는 더블형에는 1.234 그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롱 더블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네, 이렇게 변수를 몇 개 만들어 놓고요. 프린트 F 가지고 한번 출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형의 그 메모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요. 자,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해놓고 여기다가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스튜디오 그 헤더 파일 요거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include에서 리미트 헤더 파일을 한번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수형도 다루기 위해서 플로트 헤더 파일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캐릭터의 메모리 크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중에 size 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해당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의 메모리 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컴파일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캐릭터형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 자, 요거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캐릭터형 우리 되었죠. 1바이트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캐릭터 데이터 여기 C죠. C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C가 결국 캐릭터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1바이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꿀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캐릭터형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캐릭터형의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사이즈 오브 그 메모리 크기를 봐도 1바이트가 나오고요. 다음에 C도 1바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은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고요. 사인드하고 언사인드 이번 시간에 했던 사인드하고 언사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드가 있었고요. 사인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int si 숫자를 정해보면 20 자, 원래 인트형의 크기는 마이너스 21억 7,483만 6,448서부터 21억 4,748만 3,647까지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본 겁니다. 네. 자, 사인드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디폴트로 사인드를 표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인드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21억 4,748만 3,647까지 저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넘쳐났죠. 그럼 오버플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 다음에 unsigned도 unsigned int형 똑같은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넘치긴 넘쳤는데 언사이드가 된 거죠. 언사이드는 음수인 영역을 양수화 시켜서 더 데이터 크기를 양수 쪽으로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르게 오버플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올바르게 이 데이터가 온전하게 찍힐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오버플로가 돼서 변질되겠죠.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SI서부터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unsigned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 데이터 좀 크죠. 그래서 얘는 U로 받아야 돼요. 문자 서식을 U로 받아야지 더 큰 숫자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드 같은 경우에는 21억 4,748만 3,648이었는데 오버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로 됐죠. 8이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근데 하지만 unsigned에서요. 양수를 더 늘렸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저장한 초기화한 값 21억 4,748만 3,648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것,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 변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N1이 있고요. 여기다가 1을 넣고요. 2를 한번 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정수형 인트입니다. 여기다가 더블형 리졸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고요. 다음에 리졸트는 n1 나누기 n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출력을 해보는데요. 리졸트를 출력을 해보는데
더블형을 실수형을 출력하기 위해서 LF로 서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리졸트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수형과 방금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수형과 정수형을 연산을 했어요. 그럼 0.5겠죠. 0.5인데 정수형과 정수형을 연산을 했기 때문에 정수만 소수점 띄워버리고 정수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정수형을 받겠다고 내가 입력을 했지만 이미 리졸트에는 정수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0.000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0.0000. 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던 아니면 둘 다 하던 형 변환을 강제로 시킵니다. 강제로 시키면 이제 얘는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 됐어요. 더블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결과는 더블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더블형이 이 안에 리졸트 안에 들어가게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물도 어떻게 정수형으로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0.5 0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과물 보면 0.5 0000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많이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출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거쳐서 자료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료형은 제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자료형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루함을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딱 와닿지는 않고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데이터, 메모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메모리의 크기를 갖고 이렇게 숫자를 정하고 그걸 갖다가 뭐 형 변환을 한다, 언사인드, 사인드, 언사인드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메모리의 크기를 가지고 자료형이란 걸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하고 고리타분합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형은 이런 자료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대충 그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마이너스 128서부터 127까지 존재해. 그다음에 쇼트는 이렇게 해야 돼. 링트는 이렇게 돼.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외워봤자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수형에서 인트 많이 쓰는 거 거의 인트를 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수형에서는 더블을 많이 쓴다. 그다음에 자료형 변화는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강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런 중요한 사항들, 포인트적인 요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